일본산을 대체할 만한 국내 회사들, 국내 생산사들이 이번에 주목받았다라는 거. 램 테크놀로지가 지금 대장인 것이고, 뭐 오늘 추가로 따라붙어준 후성도 있고, 기타 이외에 ENF 테크놀로지, 코오롱인더, 워닝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케이시텍 등이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리지스트랑 에칭가스는 그나마 대체할 만한, 좀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대체할 만한 회사가 있는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없다라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쉽게 말하면은 투명 필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투명 필름이고, 합성 수지 소재예요. 합성 수지 소재 중에 한 가지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대체할 만한 물질이 없다라는 게 흠인 거죠. 그래서 일본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거 아니어도 당장 급할 거 없잖아요. 아몰레드나 LED나 차이 못 느끼니까 폴리이미드를 대체할 만한, 임시로 대체할 만한 소재를 당분간 사용하면 되겠고, 1, 2년 정도요. 이 부분은 시간이 확실히 필요한 거고, 리지스트나 에칭가스는 국내 생산사를 닥달해서 일본의 규제를 조금 피해갈 수 있을 그런 환경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좀 난감하죠. 일본산을 대체할 만한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밀가루 생산해내듯이 시원시원하게 물량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물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생산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가격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기회로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일본산을 대체하는 국내 생산 물량이 있는데 공급량이 워낙 부족하니까 공급량 부족에 의해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수요에 맞춰지기 전까지는 매출액 증대 효과, 단가가 상승하면서 원래 1,000원 하던 게 1,500원까지 호가가 상승하면서 매출액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뭐 리지스트나 에칭가스 생산 회사에서는 영업이익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조삼모사인 거예요. 이제 일본의 규제는 우리한테, 한국한테 안 판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절차를 건너뛰게 해줬던 혜택, 그걸 없앤다라는 겁니다. 뉴스를 좀 가져와 볼게요.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 뉴스의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WTO 공정무역법에서 1조와 11조에 국가 간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 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중국은 차별을 두고 있잖아요. 한한령이라 그래서 기존에 중국은 사드 보복을 명분으로 해서 한한령을 내렸고, 한국으로 단체 관광하는 것, 그리고 한국산 제품의 불매 운동, 요걸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명백하게 위반인데, 일본이 이 위반에 안 걸리는 이유는, 일본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냐? 한국한테 안 판다가 아니라 기존의 전 국가를 대상으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줬었는데, 한국만 간소화 혜택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무비자 입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본이 전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주고 있는데,
한국만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는, 그리고 입국 심사도 통과해야 되고, 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입국 안 되게끔 돌려보내겠다라는 게 이번 아베의 조치와 똑같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절차도 심사만 받으면 바로 오케이 되는 게 아니라 질질 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90일 동안. 즉 우리가 당장 일주일이나 한 달, 뭐 2달 뒤에, 2개월 뒤에 필요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품이 당장 필요한데 너네 좀 약 올라봐라, 애 좀 태워봐라 하면서 심사를 일부러 늦추는 거죠. 기존에 중국이 어떻게 했었느냐?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이, 기타 국가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벌일 때 지적재산권 침해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제소를 해요. 중국 정부에다가.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알았어. 그거 접수해 라고 해놓고서 접수만 받고서 처리를 안 해준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중국 정부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차일피일 미룬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 중국의 기업들은 그 해당 기업의 핵심 기술을 모방해서 짝퉁을 만들어내고 짝퉁이 완성될 쯤에 이제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알았어. 쟤네한테 조치 취해줄게. 대신에 뭐 조치 취해줬으니까 더 이상 뭐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절차를 무시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중국이 했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일본이네요. 절차 기간 최대 90일입니다. 90일 버티면은 결국에 이 필수 소재들 수입할 수 있는 거예요. 90일, 최대 90일을 기다리면, 3개월을 기다리면은 들어올 수 있다. 들여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면 해결될 문제다. 즉 시간이 약인 거니까 당장 문제되는 거는 단기간에 해결해야 될 수요, 그거다라는 겁니다. 7월 첫 주부터 규제 아닌 규제가 시작됩니다. 규제가 시작되면은 서서히 이제 재고가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7월 달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재고가 있다라고 하는데 8월, 9월이 문제입니다. 9월 말까지 손가락 빨고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거. 8월에서 9월까지 가격, 단가 상승이 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체들, 이 세 가지 핵심 소재 만드는 업체들한테는 3분기 매출 증가 효과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 빨리 해결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반도체 업종의 호재가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이거잖아요, 이거. 한국 시장이 참 두산무사인 게 불확실성을 너무 좋아해요. 이번 일본 규제도 90일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불확실성을 만들잖아요. 명분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불확실성은 이제 하락 명분. 뉴스를 잘 해석하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 거고, 기다리면 해결된다 하는 거. 문제가 된다라면은 2019년 3분기 반도체 업 종목의 옥석 가리기 또는 선별적 상승 장세가 출현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런 종목들이라는 거
수혜주가 있다라는 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거 가지고 매매하실지 말지는 제가 뭐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요것도 이제 4분기면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이 제품이 필요한 회사들 미리 필요한 물량을 조사해서 지금 심사를 넣어두면은 9월 이후에는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생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곤란할 수 있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